이 질문 내가 실제로 경제 강의 나갈 때마다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야. 아무래도 최근에 새마을금고를 비롯해가지고 저축은행들이 위험하다, 부실하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많이들 이 은행은 안전할까? 이 은행에 내 돈 맡겼을 때 떼먹히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좀 세게 얘기를 하자면 망할지도 모르는 은행, 우리의 작고 소중한 돈을 맡기기에는 약간 불안한 은행들을 거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려고 해. 우리가 몸이 건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잖아? 은행들도 여러 가지 지표를 두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은행은 부실하다, 건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지. 이 세 가지는 진짜 알아두면 평생 써먹게 될 거야. 나 믿고 이 영상 끝까지 보면은 우리의 작고 소중한 돈 잃을 일 없으니까 믿고 따라와. 첫 번째로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지표를 살펴봐야 돼. 이 지표는 은행의 총 자산 중에서 위험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돈을 맡기잖아. 그러면 은행들은 이 돈을 고이 금고에 모셔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맡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맡긴 돈을 단 한 푼도 남겨두지 않고 이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빌려주게 되면은 내가 막상 이 돈을 찾고 싶을 때는 못 찾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부에서는 모든 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지 말고 금고에 최소 이만큼의 돈을 무조건 넣어둬라 라고 정해뒀어. 이거를 BIS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행이 고객의 예금 100억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최소 8억 원만큼은 금고에 꼭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기준이 약간 더 낮아서 저축은행 너희들 요 BIS 비율 7% 이상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고, 정리하자면 BIS 비율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금고에 그만큼 안정적으로 쌓여있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돈을 찾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안정적으로 돈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포털 사이트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이라고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메인 메뉴에서 네 번째 금융회사 정보가 있거든.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고 왼쪽의 메뉴 중에서 금융회사 핵심 경영지표라는 게 있어. 여기에서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에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축은행이니까 저축은행을 한번 볼게. 오른편에 주요 경영지표에서 왼쪽이 BIS 비율이지. 여기 보면은 10%, 13%, 29%, 38%, 40%인데도 있고, 이 은행은 내가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하고 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비율들을 잘 살펴보고 은행을 선택을 해야 돼. 검사 하나 해보고 이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은행도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거든. 두 번째,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거를 봐야 돼. 자, 여기서 여신이라는 거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쉽게 바꿔보면은 대출. 은행들은 사람들한테 다 대출을 해주잖아. 어떤 거는 좀 건강한 대출, 건전한 대출. 그러니까 이 은행에 위험 요소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제때제때 잘 갚을 수 있는 그런 대출인 반면에, 어떤 것들은 빌려간 사람들 자체의 신용도가 굉장히 좋지 않고 떼먹힐 가능성이 좀 높은 대출들, 그런 대출들도 있겠지. 이 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들 중에서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그런 대출들, 그런 건수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왜 이름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냐. 여신은 정상, 유주의,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상이 제일 건전성이 높은 거고 추정 손실이 제일 위험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 보통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분류를 하거든. 방금 나눴던 5단계 중에서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 고정보다 밑에 있는 것들 이 3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해당 은행에서 얼마나 많으냐, 요걸 따지는 게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야. 8% 이상이다라고 할 때에는 해당 은행의 건전성이 좀 위협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우리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나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있잖아. 기껏 모아둔 돈 누구한테 빌려줬더니 안 갚는다? 나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아무리 은행이 한 기업이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은행의 돈을 떼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낮아지면은 은행의 재정에 결국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거는 아까 봤던 페이지 중에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 가운데 있는 거지. 8%보다 높으면 안 좋은 거라고 했어. 자, 쭉쭉 볼게. 2.27, 19.66 벌써 넘었지. 8.96 넘었지. 12.36 넘었지. 6.56 괜찮은 것도 있고 13.21, 15.71, 24.27, 18.30, 21.13. 와, 다들 많이 넘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ROA라는 지표를 통해서 이 은행이 수익이 얼마나 괜찮은지 요 비율을 한번 살펴볼 거야. 결국은 은행도 기업이잖아. 근데 기업이 돈을 계속 못 벌어. 남는 것도 없어. 그러면 기업이 휘청휘청 할 수 있겠지. 이 은행이 수익 구조가 얼마나 괜찮고 이거를 바탕으로 혹시나 하는 위험 상태가 닥쳐왔을 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ROA 지표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 ROA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양수인 상태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마이너스라면은 이 회사가 순수익을 지금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있다.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 건전성에 굉장히 위험이 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 마찬가지로 파인 홈페이지에서 같이 볼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어. ROA. 양수인 게 좋고 마이너스인 게 위험 요소라고 했어. 3.3. 벌써 마이너스 나왔다. 마이너스 6.47, 마이너스 0.24. 양수, 마이너스 0.19, 마이너스 18.95, 18.69. 굉장히 높다. 마이너스. 우리가 1, 2년 전에 외국에서 은행들이 망한다라는 소식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잖아. 물론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지. 각 금융회사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 은행당 원금이랑 이자를 합친 돈을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기는 해. 보호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맡긴 돈을 정당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금자 보호법 발동된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돈 주겠냐고.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애초에 이 예금자 보호법도 물론 있지만 은행을 선택할 때부터 너희가 오늘 내가 알려준 BIS 자기자본 비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리고 ROE 이 세 가지를 잘 고려를 해가지고 선택 자체를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최근에 부실하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각 금고의 재정 상태를 따로 살펴봐야 돼. 알아 얘들아. 내가 오늘 알려준 세 가지 지표 너무 어렵잖아. 이름도 생소하지. 근데 우리의 작고 소중한 돈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아. 애초에 은행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특히나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은행을 이용을 한다거나 뭐 누군가에게 좋다더라 소문 듣고 이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 엄마 아빠에게도 내가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먼저 숙지를 하고 정보를 잘 알려드렸으면 좋겠어. 얘들아, 나는 똑똑한 성실함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